아무래도 이제 지금 발전이 속도가 너무 빠르고 이러다 네. 보니까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다면요, 이제 이게 더 발전을 해 나가면은 지금 이 AI 에이전트들이 여러 AI 에이전트들을 뭔가 하나가 이렇게 쭉 붙잡고 가거나 아니면 지휘를 하거나 뭐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너무 필요하죠. 사실 네. 저 대신해서 누가 이거를 지휘해주고 네. 관리해주고 보안을 이제 좀 철저하게 그렇죠. 해준다면 사실 저희가 네. AI를 좀 더 사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AI 발전 속도 너무 빠릅니다. 네, 신규 맞습니다. AI 모델이 예전에는 한 8, 9개월, 뭐 1년 단위 정도로 이제 나왔다면 네. 요즘은 두세 달 만에 정말 최상급 모델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기업이 하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미국에도만 해도 여러 개가 있고 예. 중국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뭐 LG, 네이버, 뭐 KT, 카카오, 네. SK텔레콤 너무 많습니다. 네.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그 AI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너무 다양할 거잖아요. 그리고 빠르게 변화합니다. 예. 이걸 특정 서비스 또는 솔루션이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어쨌든 뭐 결과론적으로 언젠가는 이뤄질 현상이라고 이뤄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그렇죠. 예. 사실 그 방향을 향해서 가긴 할 건데 지금 이런 기술 변화상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활용을 너무 다양하게 합니다. 네. 저희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뭐 링크드인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좀 예. 이런 SNS를 통해서 보셨을 때 AI를 잘 활용하는 법 해가지고 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림을 네. 그릴 때 뭐 이미지를 생성할 때 예. 영상을 편집할 때 그런 AI 서비스, AI 툴들이 다 다릅니다. 한 2, 30가지가 막 추천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다 너무 다양해서 이걸 하나가 관리하기는 좀 쉽지 않은 구조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AI로 인해서 이제 소프트웨어가 발전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 AI를 탑재한 플랫폼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생각과 나의 이런 비서 역할을 해주는 게 몸까지 생겨나면은 네. 정말 혁명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그걸 바로 이제 피지컬 AI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AI와 물리 세계의 만남이다. 그래서 네. 어쨌든 AI가 지금은 보고 듣고 이제 입력하고 네. 말하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예. 행동하는 시대가 올 거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네. 피지컬 물리적인 AI라고 부르고 네. 사실 그게 이제 로봇과 연결돼서 이제 로보틱스 개념으로 많이 이제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현재 그 피지컬 AI 기술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이제 막 태동하는 단계다. 그래서 어쨌든 생성형 AI 시대는 이미 네. 이제 너무 기본으로 바탕이 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묻는 질문에 답만 하는 시대를 넘어서서 아까 AI 에이전트.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내가 의사결정을 내리기 직전에 복잡하고 단순한 일을 AI가 대신해주는 이런 시대로 지금 점점 가고 있고 피지컬 AI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도 피지컬 AI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커피 전문점 중에 로봇팔이 이렇게 움직여서 네네. 이렇게 커피를 그렇죠. 내려주기도 하잖아요. 예.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단순한 작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사실 저희 이렇게 잡는 게 이렇게 움직이는 이 관절이 그렇죠.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예. 이게 사실 저희가 되게 손가락을 마디마디 움직일 수 있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제 가진 않았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뭔가를 잡고 옮기고 그걸 어쨌든 누르고 이 정도의 이제 수준은 왔다. 근데 네. 아직 갈 길은 멀죠. 왜냐하면 피지컬 AI의 최종적인 목표는 제조 현장이라든지 좀 실제 산업 현장에서 네. 이제 좀 직접 활용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숙련된 그 기술자분들의 이제 그런 업무를 대신하려면 서포트를 해주려면 네. 솔직히 웬만큼 그들만큼은 당연히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손가락 이렇게 아직 로봇이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 이 정도? 근데 네. 중국의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개발이 됐다, 발전이 됐다라고 하던데 이게 아무래도 극비다 보니까 이게 사실 다 기밀일 수 있거든요. 약간 네. 저희가 국가 전략 기술을 지정해서 사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처럼 기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발전했느냐 이건 저희가 뭐 예측을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저희가 현재 지금 볼 수 있는 거는 뭐 로봇이 어쨌든 공장에서 뭔가를 이제 운반하는 정도, 네. 물건을 이동하는 정도는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듣다 보니까요.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그 피지컬 AI 했을 때 그 현대차 아틀라스도 상당히 이슈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연초를 그렇죠. 뜨겁게 달궜죠. 네, 그러면은 이 아틀라스 같은 그 로봇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일단은 로봇 기술력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근데 네. 그것을 넘어서서 사실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일단 네. 데이터가 바탕이 되어야지 그 로봇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자기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인간에게 이런 입력값이 주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사고하는 건 또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AI의 영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로봇이라는 이제 물리적인 그런 이제 물체, 사물도 있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AI가 탑재가 되어야지 그 자율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물론 사람이 일일이 명령을 하면 되는데 사실 그렇게 일일이 하면 또 일일이 힘들죠. 맞아요. 일일이 명령할 바에 내가 하지. 그렇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내가 나 이거 만들어줘 했을 때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로봇이 AI가 탑재된 로봇이 알아서 할 수 있게 되려면 일단 그걸 할 수 있는 많은 데이터 입력값이 필요합니다. 사실 중국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제조 산업이 발달한 국가, 발전한 국가, 뭐 과거에는 2차 산업혁명을 뭐 주도한 유럽이라든지 또 예. 미국도 이제 사실 뭐 제조 국가로 이름을 떨쳤지만 그렇죠. 지금 사실 이런 그 노동 집약적인 구조, 그리고 네. 어쨌든 이게 또 사실 서비스 산업으로 가는 뭐 그런 구조, 그러니까 어쨌든 3차 산업혁명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많이 산업이 다변화되면서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는 국가가 많지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대표적이죠. 왜냐하면 예.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그렇죠. 가전, 조선 이런 제조업에서 되게 저희는 세계 탑 클래스를 찍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고 하면 데이터를 그만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근데 데이터가 있다고 그냥 학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뭔가 그래도 이 모아서 명령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 모으는 작업, 아까 제가 데이터셋이라고 초반에 말씀드렸었는데 네. 데이터셋을 만드는, 이게 사실 그냥 이제 그런 작동하는 데이터들은 정말 많고 실시간으로 정말 많이 쌓여요. 근데 이거를 AI가 학습할 수 있도록 사용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가용 데이터로 만들어주는 정제하는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정제 네. 작업을 거치려면 로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저희는 이런 로 데이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학습을 시켜가면서 저희가 뭐 정부 차원에서도 이거를 뭐 맥스, 그러니까 제조 AX라고 해서 네. 이제 그 맥스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고 또 이제 각각 기업들도 좀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피지컬 AI를 좀 도입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부 지원도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거네요. 네, 정부가 지금 되게 AI 예산을 올해 거의 9조 9천억 원 정도로 배정을 했거든요. 역대 네. 최고고, 사실 물론 이게 다 이제 AI 관련된 예산까지 다 끌어모은 것이겠지만 거의 10조 원이라는 그렇죠. 육박하는 그 숫자가 네. 가진 상징성이 있잖아요. 예. 아마 전례 없이 이렇게 특정 산업 기술에 투자한 사례라고 보여지는데 그만큼 AI가 중요하다. 그리고 사실 미국이랑 중국, 뭐 일본, 유럽도 AI에 투자를 정말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국가 간 경쟁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AI 산업을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하면서 우리가 발전이 되면은 선진국으로 점핑할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저희가 사실 이제 AI 3대 강국, 그게 뭐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셨을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세계에서 AI를 잘하는 3위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네. 세계 중에 하나가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예. 세계에는 지금 한 자리가 비어 있어요. 뭐 5강이라고 하면 세 자리가 비어 있는 거지만 네. 저희가 3강을 목표로 하잖아요. 일단 미국과 중국이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들과 나란히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을 발전시키겠다, 산업을 부흥시키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정부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시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AI 프로젝트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가장 유명한 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오픈 AI의 이제 그 GPT 모델처럼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인 AI 모델을 한번 개발해 보겠다. 그게 프론티어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저희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플래그십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네네. 최상위, 그러니까 정말 많은 기능이 있고 모든 이제 그 당시 최신 기술이 다 탑재된 스마트폰을 플래그십 스마트폰이라고 하듯이 네네. 그 이제 AI 모델은 프론티어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AI 프론티어 모델을 민관 합동으로 국가적으로 좀 주도적으로 좀 개발을 해보겠다 해서 작년 상반기부터 지금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작년 7월부터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15개 기업이 이제 신청을 했고 그 중에 서면 평가를 통해서 10개 기업을 살렸고 네. 발표 평가를 통해서 5개 기업을 살렸고 이 5개 기업이
경쟁을 했습니다. 네. 한 6개월 동안에 정말 열심히 AI 모델 개발을 했고요. 지금 이제 1차 단계 평가가 지난달에 끝났는데 네. 이 5개 기업 중에서 3개 기업이 통과했습니다. LG AI 연구원, 네. 그리고 SK텔레콤, 그리고 이제 업스테이지라는 스타트업 네. 3곳이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이제 뭐 미국, 그리고 저희 딥시크 기억하시잖아요. 예, 그렇죠. 중국의 이제 딥시크와 비견될 수 있을 정도의 AI 모델을 한번 개발해보자 해서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이제 파운데이션이라는 말이 기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AI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모델을 개발해보자 해서 지금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기업들 되게 지금 요즘 너무 이게 민감하거든요. 이게 통과를 하면 주가가 오르지 않는데 탈락하면 주가가 왕창 빠집니다. 네. 그런 위험 부담까지 감수하면서 지금 현재 열심히 개발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잘 생각을 해보시면 AI가 모든 산업, 모든 영역, 그리고 저희 일상생활까지도 다 스며들 겁니다. 아까 도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뭐 일상생활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안전이 중요하고 보안이 예. 중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네네. 당연히 저희 생명에 직결되는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나라 기업이 개발한 게 조금 더 믿고 쓸 수, 저희 국산 그렇죠. 좋아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고, 근데 정말 어디에도 맡겨서는 안 될, 맡길 수도 없는 영역이 바로 보안? 네, 국방 맞습니다. 예. 국방과 안보 이런 예. 영역이죠. 예. 여기는 중국 모델을 쓸 수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모델조차도 쓸 수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스파이 코드가 심어져 있을지도 모르고 네. 그런 의심이 드는데 어떻게 활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을 해서 국가 전략 기술, 그러니까 기밀이라든지 뭐 국방, 네. 안보 이런 정말 중요한 영역에 좀 활용하려고 이런 기술들을 좀 개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 자체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저거 어차피 우리 외국 거 쓰면 되는데 왜 굳이 우리 세금 들여서 이런 걸 개발하냐. 근데 이제 우리 미래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나라를 지키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 기술을 지키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 3대 강국에 들어간다면 반대로 우리나라의 그 AI를 다른 쪽에 수출을 하면은 우리가 그만큼 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렇죠.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네. 일단 사실 그 지정학적인 측면 때문에 미국도 중국도 사실 어느 것도 사용할 수 없는 나라들이 있어요. 네. 대표적인 데가 곳이 중동이잖아요. 예, 그렇죠. 네, 중동은 미국의 AI도 중국의 AI도 사용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점을 정말 잘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최근에 국가인공지능 전략위원회가 네. 아랍에미리트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 이제 어쨌든 국가 간 이제 이런 교류였는데요. 작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를 이제 정상 외교 형태로 방문을 해가지고 AI 관련해서 협력을 하겠다라는 그 협약을 이끌어냈거든요. 예. 그런 좀 세부적인 이제 논의를 위해서 이번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랑 중동 국가들은 AI 관련해서 얼마든지 협력할 의사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중동에는 오일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제 우리의 수출 경쟁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이제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는 측면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나라의 이제 그런 언어라든지 뭐 문화라든지 그런 정보들을 저희 우리나라 AI가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었네요. 네. 표면적으로 보인 기사보다도 그 뒤에 있는 진짜 딥다이브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소프트웨어들 뭐 이렇게 활용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로 데이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걸 실제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요? 사실 이게 너무 기술적인 영역이어서 저도 정확하게는 제가 뭐 해본 적이 없어서 설명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일단 데이터들을 좀 가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데이터들을 사실 이게 통계학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예. 어떨 때 오류가 잘 나는지, 어떨 때 정상적으로 이제 과업이 수행이 되는지 이런 데이터들이 계속 쌓일 거거든요. 예. 그럼 정상적으로 과업이 수행되는 데이터들만 쫙 뽑아가지고 이걸 AI에 학습을 시켜야 사실 문제가 없을 거거든요. 그럼 피지컬 AI가 사실 이제 그 산업에 도입되는 건 초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사실
그 정확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 사실 직장에서도 뭔가 잘못했을 때 심할서를 쓰기도 하고 네, 경위서를 그렇죠. 쓰기도 하고 네. 그러잖아요. 그런 일을 로봇에게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정확도가 중요한데 아직은 그 정확도가 그 정도 수준까지는 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그런 정확해지게 하는 과정이 바로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과정인데 이 데이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이 로우 데이터들을 좀 이제 중에서 AI에 학습시킬 수 있는 데이터를 쫙 뽑아서 정제한 다음에 이거를 AI가 학습할 수 있게끔 하나의 뭉치로 만들어서 세트로 만들어서 이제 제공을 하는 그 데이터 셋 작업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구슬도 꿰어야 서말이라는 말처럼 예. 정말 많은 구슬이 있어서 네. 이걸 꿰는 작업들을 지금 이제 아마 기업들이 시작하고 있었고 이미 열심히 하고 있고 점점 더 이제 이런 활동들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AI들의 SNS 대화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국가 산업까지도 그리고 뭐 안보 아니면은 뭐 앞으로 먹거리 이런 것까지도 다 연결이 되는 그런 얘기네요. 네. 정말 AI 시대에 우리 앞에 과제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AI들의 SNS 대화에서 시작해서요. 현재 국가 산업 주소까지도 알아봤습니다. 재미있는 얘기해 주신 박종진 기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테크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재미있는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